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10월 고3 학력평가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 이국희고요. 이번 시험 전체적으로 확률과 통계 파트만 평가를 하자면 굉장히 좀 평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10월 달에 가끔 어렵기도 했지만요, 보편적으로 10월 학력평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좀 평이하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올해도 역시나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건, 이렇게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공부했던 것들, 내가 난이도 있게 공부했던 것들은 계속 끝까지 갖고 가셔야 되고요. 대신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새로운 문제, 아니면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자꾸 이렇게 찾아가려고 억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자꾸 찾아가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컨디션이나 이런 조절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그냥 깔끔하게 복습하고, 그리고 내가 어려워했던 것들 그냥 쉽게 정리하는 차원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새로운 신유형, 아니면 완전히 처음 보는 그런 문항들, 이런 거 공부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설 강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전체적으로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보는 마지막 해설 강의가 되겠죠. 보통 수능을 보고 난 뒤에는 이제 후배들이 보고요, 여러분들은 수능 보고 나서 해설 강의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까지 우리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문항 번호에 따라서 설명을 좀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27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주머니에서 뽑는 거였죠. 주머니에서 뽑아서 문제의 조건에 맞는 거대로 이렇게 내가 조합을 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요거는 어려워 보였지만 어렵지 않은 그런 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28번 같은 경우는 우리 연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연계교재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매우 많이 제공을 했고요. 이미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출제됐던 아이디어였죠.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대칭성을 활용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9번 같은 경우는 중복조합 문제였는데, 이제 이 친구가 설명할 게 조금 있긴 한데, 여사건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요거에 따라서 좀 풀이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기는 해요. 여사건인 거를 빨리 캐치한 친구들은 되게 시간이 아마 많이 세이브가 됐을 겁니다. 30번 같은 경우도 30번답지 않게 너무나 좀 평이하게 우리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내가 단계형으로 해결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중요했던 개념들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23번부터 가겠습니다. 23번. 오히려 23번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제일 당황스럽게 했을 것 같아요. 보통은 23번에서 간단하게 내가 계산식의 결과를 찾는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는데, 23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좀 읽는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빠르게 풀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이게 확률과 통계 이번에 좀 어렵나? 이렇게 좀 편견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표준편차가 1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요, 크기가 3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단 요거는 간단하게 개념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모집단이 있죠, 우리가 보통. 그럼 이 모집단에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이미 우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잖아요. 평균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M,12의 제곱이라고 하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구나. 그럼 여기에서 모집단이라는 거는 내가 한 번에 다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표본들을 뽑아서 그 표본들의 관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표본을 일단 하나를 뽑고요, 표본 집단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본 집단을 뽑고, 또 하나의 표본 집단을 이렇게 뽑아요, 똑같은 크기로.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의 표본 집단에 대하여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나오겠죠. 그걸 이제 기호로 쓰게 되면 이게 표본 평균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S제곱은 표본 분산,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 다 나오죠.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X바에 대하여 X제곱, S 이렇게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특별히 뭐만, 그렇죠, 표본 평균들만, 얘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새로운 확률 분포를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보통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이 친구를 해석을 하게 되면 표본 평균의 평균, 요 결과가 하나 나올 거고, 또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하나가 또 나올 거고요. 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얘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결과론적인 걸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암기하게끔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친구는 계산을 해봤더니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모평균과 똑같아. 그렇죠? 얘는 모분산과의 관계를 봤더니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n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또 이 친구는 당연히 여기에다가 근호를 씌우는 건데 이 결과는 루트 n분의 시그마더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개념 초반 때 헷갈렸던 거는 여기에 있는 확률 분포, 즉 하나의 표본 집단에 대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던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이 용어적인 게 헷갈려가지고 아마 개념 초반 때 어려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뭘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묻고 있다. 그럼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2를 루트 n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 루트 n이 얼마예요? 그렇죠. 루트 36. 그러니까 6으로 나눈다. 결과는 얼마? 2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2.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렇죠? 해설을 길게 했지만 2점짜리이기 때문에 2점짜리 답게 풀고 가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헉 해도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1, 수학2를 공통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수능 때까지 계속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하고 있지만 최대한 확률과 통계에서는 시간을 세이브하고 나머지 공통 과목에서 시간 투자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때마다 시간 배분하는 것도 좀 고려해가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24번으로 갈게요. 24번. 역시나 이제 이항정리 문제가 나왔고요. 이항정리 문제는 이항 계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죠. 보통은 이제 이거는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자마자 구조화를 딱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x의 6제곱의 계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요 식과 요 두 번째 있는 요 식의 구성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가능한 경우들을 먼저 뽑아야 됩니다. 근데 뒤에 있는 거는 벌써 5제곱까지 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를 먼저 형태를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나누는 거는 좀 뭐랄까요? 효율적이지 못하죠. 앞에 있는 걸로 먼저 구성을 짜셔야 됩니다. 얘는 x의 제곱을 먼저 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올 거는 1이겠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앞에 있는 거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딱 2개밖에 없더라. 이렇게. 그러면 x의 6제곱을 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x제곱으로 구성되는 거는 뒤에 x의 4제곱의 형태가 오면 되겠다. 그쵸? 그럼 요거 곱하면 뭐가 나올 거니까? x의 6제곱이 나올 거니까. 자, 여기에 상수가 나와 있죠. 상수가 나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얘는 x의 6제곱이 나와야 되겠다. 근데 이 뒤에 있는 거는 최고가 5제곱까지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딱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여기에 있는 거 x제곱은 일단 그대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몇 개씩 쪼개냐. 즉 5개 중에서 내가 4개를 가져갈 거야. 뭐가요? x가요. 그쵸?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그렇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하나가 이렇게 와야 되겠다. 얘들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만 단독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5에다가 마이너스 2가 곱해질 거니까요.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결국은 여기에 x 4제곱이 이렇게 남을 겁니다. 맞죠? 그럼 앞에 있는 x제곱과 곱하면 당연히 x 6제곱이 될 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x 6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항계수를 구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몇 개씩 쪼개냐, 내가 얼마씩 가져갈 거냐, 이걸 신경 쓰면 되는 거고요. 이 형태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가 이제 분수. 그렇죠? 분수 형태도 꼭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틀린다는 거는 거의 실수해서 틀리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계산 실수.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경우들은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절대 금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전, 그것도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하나 내가 이 한 문항이 나의 대학을 결정한다. 그런 정말 경각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됐나요? 네. 24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으로 가볼까요?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확률 변수를 모르죠. 그럼 요것부터 먼저 구해줘야 되겠다. 근데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거는 평균입니다. 그럼 평균, EX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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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식으로 쓰게 되면 EX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X1과 P1을 곱하고 X2와 P2를 곱하고요. 땡땡땡 만약에 n번째까지 간다. 그러면 XN과 P의 n을 이렇게 곱하는 형태로 갑니다. 따라서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요거 두 개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얘는 다행히 0.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곱하게 되면 4분의 a더라.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 친구 이쪽으로 넘기면 2분의 1만 남겠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은 4분의 a가 될 거니까 a 얼마예요? 그렇죠. 2가 될 겁니다. a는 2가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는 v의 a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v의 ex를 구하란 얘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얼마예요? 그렇죠. a에 대한 건 앞으로 나와서 제곱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4에다가 vx 값 요걸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나한테 필요한 건 이 vx예요. 그럼 이 vx는 이것도 공식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이제 이게 아마 습관이 됐을 겁니다. vx 구할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쓰는 거. 자, 그럼 여기에서 x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x제곱. 여기가 9가 될 거고 0이 될 거고 a의 제곱이더라. 그럼 x제곱의 평균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x 대신에 x제곱으로만 다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x제곱과 확률, x제곱과 확률, x제곱과 확률 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계산값은 2분의 9가 될 거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얘는 여전히 0.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4분의 a의 제곱이 되겠다. 이게 x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리고 빼기.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요. 근데 평균의 제곱, 즉 1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1. 원래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하면 1이니까. 그럼 요거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지금 뭐가 나온다? vx가 나올 거다. 근데 a라는 값 이미 알고 있잖아요. a제곱 얼마? 4다. a 값이 2니까.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거 요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vx는 얼마예요? 2분의 9가 될 거고요. 내가 원하는 거는 4vx가 될 거니까 여기다 4를 곱해요. 얼마 그러면? 그렇죠. 18. 이렇게 해서 요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통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를 하나하나 정리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험이 뭐 평이했다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시험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 딱 적합하게 잘 나온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복습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가이드, 즉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묻고 있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지금쯤 이렇게 한번 제시한 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5번 공식 혹시 까먹은 친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시기는 이렇게 해결하고요. 26번으로 가볼까요? 네, 26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요 이런 문항이 나오면 우리는 중복조합, 방정식의 해 요거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쵸? 여기에서 먼저 뭐 개수가 큰 거 아니면 먼저 처리할 수 있는 미지수값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도 중복조합으로 해결하는 걸로 많이 전개가 되는데, 이 친구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그냥 물론 중복조합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석이 되긴 하지만 중복조합은 거의 그냥 미미하고요.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결할 수 있는 거다. 왜? 가해 조건만 정확하게 해결을 하면 여러분들 밑에 있는 건 쉽게 갈 수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일단은 ABCD의 곱이 8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A와 B와 C와 D가 다 자연수예요. 그러면 자연수들의 곱이 8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개 없다는 거죠. 그쵸? 일단 첫 번째, 8을 갖다가 소인수 분해를 하면요, 얘가 2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쪼개면 되는 거야. 그럼 A라고 하는 거, B라고 하는 거, C라고 하는 거, D라고 하는 거, 이 문자들이 어떤 값이 될 거냐는 고려하는 건 나중 얘기고요. 일단 자연수의 조합, 이걸 뭐라고 하죠, 보통? 자연수의 분할. 그렇죠? A, B, C, D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8, 그 다음에 1, 1, 1 가능하겠죠. 그렇죠? 또 4, 2, 1, 1 가능하겠죠. 또 2, 2, 2, 1 이렇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가해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별게 없죠. 그렇죠? 이걸 그냥 어렵게 봤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중복조합 문제들을 공식화돼서 푼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들을 그냥 정말 그 풀이법대로 이렇게 연습했던 그런 친구들일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문항 자체를 해석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나에 대한 걸 보면 여기에서 또 조건이 이제 줄여지거든요. A, B, C, D의 합이 10보다 작대요. 그러면 이 친구는 합이 얼만데? 11이에요. 그러니까 얘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얘는 6, 7, 8, 8이죠. 얘는 7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밖에는 안 되겠구나. 그럼 그냥 이거 배열하는 겁니다. A, B, C, D에다가 그냥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전체 4개인데 그 중에 똑같은 거 1이 2개 있기 때문에 2팩토리얼. 따라서 얘는 12가지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거는 4개를 배열을 하는데 똑같은 거 2짜리가 3개가 있죠. 그러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니까 이 친구는 4가 되겠다. 그러면 얘가 케이스 1번, 얘가 케이스 2번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12하고 4하고 더할 거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얼마예요? 16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러니까 이건 중복조합처럼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는 중복조합으로 해결을 하는데 가해 조건에 의해서 내가 A, B, C, D의 자연수의 형태를 딱 구해 놓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나의 조건에 맞는 것만 하면 또 2개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점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들을 봤을 때 이거 중복조합이야 이렇게 단정 짓고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문항 자체를 일단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경우의 수 파트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문항을 먼저 해석하고 구조화를 해야지 이 문항을 보고 내가 어떤 유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그거에 맞게 구조화를 시키면 분명히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특히나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주의하셔야 돼요. 26번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27번으로 가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카드 4장을 동시에 꺼냅니다. 동시에 꺼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복으로 뽑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중복으로 뽑히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풀리는 거죠. 내가 똑같은 것들이 뽑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 문제 또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동시에 뽑는 거기 때문에 다 서로 다른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때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A1, A2, A3, A4라고 하자. 자, 이때 A1 곱하기 A2의 값이 홀수고요. 그 다음에 A3 더하기 A4의 값이 1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경우의 수부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로 해도 되고 아니면 A1, A2, A3, A4가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확률 구할 거니까 전체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4개예요, 4개. 10개야. 10개 중에 4개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왜?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는요.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서 서로 다른 10개 중에 4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다. 10C4가 될 겁니다. 괜찮죠? 계산하는 건 조금 이따 보고요. 첫 번째 A1과 A2의 조건을 먼저 볼 거냐, A3과 A4의 조건을 먼저 볼 거냐, 이게 여러분들이 뭐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두 번째 거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왜? 얘가 너무나 직관적으로 바로 나오거든요. A3과 A4를 더했을 때 16보다 큰 거 몇 개 안 나와요. 첫 번째 6과 10을 더하면 얘가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순서상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A1이 있을 거고요. A2가 있을 건데 A3과 A4를 저는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A3과 A4가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을 체크해보면 첫 번째 6과 10이 될 거예요. 이거보다 작은 게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가장 A3을 작게 잡은 게 6인 거야.
6에다가 10을 더해야 16이 될 거니까요. 그쵸?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클 수 있겠죠. 그게 얼만데? 그렇지. 7과 10이 될 거예요. 가능한가요? 또 8과 10이 될 거예요. 또 9와 10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16부터 시작해서 17, 18, 19까지 다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밖에 없냐? 아니죠. 16이 되는 다른 케이스를 뽑아보면 됩니다. 요거 두 개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럼 16이 될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어? 그렇죠. 요게 있죠. 7, 9가 있겠다. 따라서 얘는 7과 9를 이렇게 뽑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7, 9 말고 그 다음에 9는 고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7을 갖다 조금 더 크게 해도 괜찮겠죠? 얘가 16일 거니까. 그럼 얘는 8, 9가 되겠다. 됐나요?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밖에 안 나오죠. 이거밖에 없어요. 16 이상이 되는 거는 딱 요 케이스라고요. 그리고 이미 순서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쓴 것들이 경우의 수 하나하나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6과 10이 나왔어. 그럼 A1과 A2가 뽑힐 수 있는 거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1, 2, 3, 4, 5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얘들 두 개를 곱한 게 무슨 수라고 했죠? 홀수라고 했죠. 홀수. 그러면 두 개의 숫자를 곱해가지고 홀수가 나오는 거는요, 홀수밖에 없어요. 그쵸? 홀수 짝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럼 둘 다 어쨌든 홀수여야 되겠다. 그럼 일단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6보다 작은 숫자, 바로 작은 숫자 5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5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들 중에 홀수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1, 3, 5가 되겠죠. 그러면 3개 중에 몇 개 선택? 2개 선택. 선택만 하면 돼요. 왜? 순서는 이미 결정 난 거야. 따라서 3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끝나요. 괜찮죠? 자, 7보다 작은 거 6이거든요. 6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 1, 3, 5예요, 얘도. 그러니까 얘는 3C야. 8, 다르죠? 7부터 시작하죠. 7, 5, 3, 1. 4개 중에 2개다. 자, 9도 7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얘는 4C야. 괜찮죠? 자, 7이에요, 다시. 그러면 1, 3, 5예요. 3개 중에 2개. 그쵸? 얘는 7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가 되겠다. 1, 3, 5, 7 중에서 2개를 뽑아버리면 홀수가 되겠구나.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케이스들을 계산해가지고 그것들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몇 가지가 나올까요? A1, A2에 대하여 3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에다가 요거 하니까 전체 몇 개? 3가지가 될 거다. 오른쪽에 있는 A3, A4는 이미 제가 정렬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 따지면 1, 1, 1, 1, 1 다 1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몇 개? 얘도 3개. 얘는 6개. 얘는 6개. 얘도 3개. 얘도 몇 개? 6개가 되겠다. 그러면 하나, 둘, 셋, 3개. 그러니까 9에다가요. 6자리가 몇 개예요? 3개예요, 3개. 이렇게. 그러면 요걸 더하니까 얼마예요? 27이 될 겁니다. 27. 됐어요? 근데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확률입니다. 확률. 그러면 10C4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4, 3, 2, 1에다가 19, 8, 7입니다. 그러면 8 이렇게 정리하고요. 3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7 곱하기 3 곱하기 10이야. 괜찮아요? 이거분의 얘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3 곱하기 7 곱하기 10분의 27이 오겠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 이 친구는 결국 70분의 얼마예요? 9가 될 겁니다. 이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내가 편한 게 뭐냐를 먼저 선택하면 오히려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 곱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됐는데 선생님 그냥 더하기에 대한 걸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곱으로 했다? 괜찮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다. 27번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요거하고 조금 유사하게 나오는데 어려운 형태는 분명히 이제 그런 형태, 같은 것 뽑을 수 있는 중복으로 해서 그런 형태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7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28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정규분포 문제인데요. 대칭성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y의 확률 밀도 함수가 각각 fx, gx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와 fx 더하기 6이 같더라. 자, 얘가 나타내고 있는 게 뭐예요? 얘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 얘가 뭐야? 평행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행이동했다라는 거는 선생님 그러면 x축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긴데요. 물론 당연히 그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래프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규분포 곡선은 정규분포 곡선은 모양을 결정짓는 건 어떤 값이라고 했죠? 표준편차예요. 즉 모양이 동일하다. 이게 지금 그 말이잖아요. 평행이동만 했다. 그러면 기존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위치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표준편차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뭐가? 그렇지. x와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각각 fx, gx인데 두 확률 변수 x와 y에 대한 확률 분포에서 표준 편차가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장이 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x축을 그려보고요. 이렇게 그릴까요? x축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gx를 이제 그리기 전에 fx부터 먼저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gx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를 해석을 해보면 fx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플러스 6이야?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6이죠. 6만큼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마이너스 6만큼. 따라서 fx를 먼저 그리세요. 여기에 어떤 평균값이 있을 거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근데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평행이동을 6만큼 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6만큼. 그래서 얘는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하얀색은 x, 즉 fx에 대한 그림이고요. 왼쪽에 있는 이 노란색은 gx입니다. gx, y에 대한 거.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를 볼 겁니다. x가 11보다 작거나 같고요. y가 23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x라고 하는 거는 일단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건 y에 대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숫자예요. 여기는 11과 여기는 23. y라고 하는 거 23보다 크거나 같은 것과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건 11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기본적으로 11보다 23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겠지. 그쵸? 근데 23보다 크거나 같은 쪽과 11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대한 넓이가 똑같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노란색을 기준으로 따지면 이 노란색에서는 23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예를 들어 여기 23이라고 해볼까? 괜찮아요? 23. 그러면 23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이 오른쪽을 의미하는 거고 1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23보다 왼쪽에 11이 있어야 되니까 두 개의 모양은 똑같고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 대칭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정도가 될 거야. 이렇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가해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건 11과 23의 중점, 그게 여기 교점을 의미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왜? 모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23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이 노란색으로 따지면요, 이 밑에 쪽 요렇게 가고 있는 요 부분이에요. 요거에 대한 확률. 그리고 x에 대하여 11보다 작거나 같은 건 요 부분, 요렇게 가는 거, 요 부분. 괜찮죠? 이게 선생님 23이 이쪽일 것 같은데요? 이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상태는. 여길로 하든 여길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얘가 오른쪽 이쪽으로 한다. 그럼 이렇게 해볼까? 만약 가정을 23을 이쪽으로 해요. 이렇게. 그러면 11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가 돼야 돼? 이쪽이 돼야 돼. 요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도 요 교점은 그냥 바로 나온다고요. 얘들 두 개의 뭘로 나온다? 중점으로 나온다. 여기든 여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찾을 수 있는 값이 요거다. 이걸 찾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얼만데? 요거 두 개 더하면 34예요. 그럼 그거 두 개의
평균 17. 얘가 17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가해 조건에서 또 찾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뭘 찾을 수 있을까? 평행이동을 한 걸 여기다 적어볼게요. 직접 제가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행이동을 했다. 그리고 요렇게 갔다는 얘기죠. 요 전체 간격이 얼마일까요? 6이야. 그러면 이만큼이 6인데 가운데까지 딱 체크를 하면 얘는 왼쪽 3, 오른쪽 3이에요. 그러면 17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왼쪽 3 가면 얼마? 14. 얘가 뭐야? 그렇죠. y의 평균입니다. 또 얘는 얼마예요? 20. 얘가 뭐의 평균? x의 평균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다? 평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놓이죠. 이거 연습 많이 했다니까요, 우리. 자, 그럼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K가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X라고 하는 거, 즉 X 그래프 하얀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K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이쪽이랑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K보다 작거나 같은 쪽,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부동호의 방향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왼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왼쪽을 의미하는데 두 개의 확률을 더했더니 1이래. 그 말은 두 개의 모양이 지금 똑같은 상태예요. 근데 어떤 경계에 의해서 왼쪽 부분의 넓이를 합했더니 1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 모양이 완벽하게 하나가 구성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왼쪽 것들의 모양만 재조합을 하면. 즉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x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여기에 있는 요 중점, 요 값을 한번 볼게요. 이것보다 왼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야. 요 하얀, 요렇게 돼 있는 거? 요렇게 보여요? 뭐 물론 무한대로 가지만 일부 이렇게 되는 거, 요 연두색 부분입니다. 그러면 노란색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얘가 그 저 중점보다 왼쪽 부분을 의미하면 요거야. 요렇게. 뭐 이렇게 점 찍을까?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얘보다 왼쪽 부분에 있는 요 하얀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를 더하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1입니다. 왜요? 여기에 있는 요 연두색 부분이 여기랑 똑같잖아요. 빨간색 부분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K가 뭐냐? 요거다. K가 17이더라. 이걸 찾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K는 결국 17이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17보다 작거나 같은 것과 17보다 크거나 같은 거의 값이 0.1336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또 K를 기준으로 해서 X. 그러면 요 연두색 부분,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거는 연두색 부분이에요. 얘는 노란색 그래프에서 오른쪽 부분, 즉 빨간색 영역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쳤더니 얼마가 된대? 0.1336이래요. 그러면 똑같은 걸 더했더니 0.1336이기 때문에 얘를 절반으로 해줘야 저 정확한 지금 X와 Y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더했을 때 0.1336이다. 그래서 저걸 절반으로 나눕니다. 2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얘는 0.0668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둘 중 하나로 가야 되는 겁니다. x에 대한 걸로 가든 y에 대한 걸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왜? 시그마 y를 구하라고 했으면 얘는 그냥 시그마 x하고 똑같을 거거든요.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얘를 구한 다음에 얘를 x에 대한 걸로 다 하든 아니면 y에 대한 평균을 구한 다음에 아까 평행이동했던 걸 고려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알겠죠? 근데 얘 평균 이미 구했잖아요, 우리. 얘 얼마예요? 얼마였어, 아까 전에? 20이었어. 2x 20.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왼쪽 편, 지금은 연두색인데 저거를 이쪽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런 식이 될 거야. 평균 얼마예요? 평균 14예요. 그리고 K라고 하는 값이 여기라고 가정을 하죠. 근데 이 K 값이 얼마였는데? 17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구한 거는 이쪽 부분의 넓이야. 아까 이 왼쪽으로 돼 있는 거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0.1336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절반으로 했으니까 요 영역, 요 영역이 얼만데? 얘가 0.0668입니다.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표준편차잖아요. 그러면 표준편차는 결국은 표준화를 시켰을 때 그 경계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요만큼 넓이가 얼마인지를 체크하면 되는 건데 0.5에서 요걸 빼면 됩니다. 0.0668을. 그럼 얼마 나와요? 0.4332가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표준정규 분포로 바꾸게 되면 시그마 값은 몰라요. 근데 x 값은 알아. 17이야. 평균 값도 알아. 14예요. 그러면 이 경계가 0.4332를 만드는 경계값이 돼야겠죠. 그게 얼마인데? 1.5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5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3이거든요. 그러면 3을 1.5로 나누면 시그마가 나오겠죠. 따라서 시그마는 얼마인데?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하고 저거 20이랑 더해가지고 22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됐나요? 정규분포 곡선의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도 많고요. 연계교재에서도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대칭성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만 정확하게 판단하면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이런 거 있죠. 평행이동했다. 모양이 동일하구나. 그럼 모양이 동일하면 표준편차는 같겠구나. 이런 것들까지 다 확장을 하는 그런 공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개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아마 수월하게 풀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 보세요. 아까도 실제로는 23, 11 여기로 잡았지만 23은 여기 오른쪽에 있겠죠. 그렇잖아요. 평균이 20이었으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위치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처음에 가를 풀 때 막 23이 어디에 있지?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찾아야 될 건 이 교점을 찾는 거니까. 됐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28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29번으로 가겠습니다. 역시나 중복조합 문제가 나왔죠. 자, 중복조합 문제는 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가의 문구만 보여도 이 문제는 중복조합을 활용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작게 여사건으로 해결하는 것과 그 다음에 크게 여사건으로 해결하는 걸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여사건으로 해결한 친구들은 되게 빨리 풀었을 거고요. 작게 여사건으로 했던 친구들은 시간이 조금 걸렸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x가 1, 2, 3, 4고요. y가 1, 2, 3, 4, 5, 6이에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y로 가는 개수를 구하여라. 일단 가의 조건은 중복조합. 나는 f1 얘가요 3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f1이 1입니다. 두 번째 f1이 2입니다. 세 번째 f의 1이 3입니다. 이렇게 접근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F3을 먼저 결정하면 되겠죠? 다는 F3을 결정짓고 있으니까 F3은 F1에다가 4를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F1이 지금 1이잖아요. 그러니까 F3은 5보다 작거나 같더라. 두 번째 거는 F3은 얘는 2에다가 4를 더할 거니까 6보다 작거나 같더라. 세 번째는 F3은 3에다가 4를 더할 거니까요. 얘는 7보다 작거나 같더라. 근데 사실 공역을 보게 되면 6보다 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큰 의미가 없이 똑같은 상태인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 두 개부터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요 두 번째 케이스부터 먼저 해결을 하게 되면 F1은 2야. 그리고 F3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F3은 뭐든지 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쵸? 제약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거는 그냥 일반 중복조합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얘가 5일 때와 4일 때와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6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모두 가능할 수 있어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 있는 F1에만 겹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F1이 2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은 1만 선택하지 않으면 괜찮아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죠. 2, 3, 4, 5, 6이라고 하는 게 선택받을 수 있는 후보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지금 1을 제외한 2, 3, 4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아야 돼요? 3개 뽑아야 돼요. 돼요? 그래서 이 친구의 계산은 얼마? 7C 3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3, 2, 1, 7, 6, 5가 돼서 35가지가 나올 거야. 마지막 세 번째.
뭐 케이스라면 첫 번째, 두 번째긴 한데 어쨌든 얘도 7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어쨌든 F3이 6보다 작거나 같은 것과 똑같겠죠. 대신 F1은 3이네. 아,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거는 3, 4, 5, 6이야. 그러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뽑으면 되는 거다? 3개를 뽑으면 되는 거다. 알겠죠? 따라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아요? 3개를 뽑으면 되는 거다. 괜찮죠? 따라서 이 친구는 6C에 3이 될 거고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그 다음에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될 거니까요. 계산하면 20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첫 번째 게 문제인데 이 첫 번째 거는 케이스가 조금 나눠줘야 될 거예요. F3이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F4가 될 거거든요. 4가 어디로 가냐? 왜냐면 이 친구가 5로 갈 때와 F3이 4로 갈 때, 3으로 갈 때가 다 달라질 거거든요. 4라고 하는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바로 직전에 있는 이 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5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4라고 하는 친구는 이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달라진다고요. 근데 이걸 하려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지. 어떻게? 그냥 예를요. 요걸로 봐요. 다 가능한 걸로 보고 대신 여사건으로 F3이 6으로 가는 거를 제외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나머지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F3이 갈 수 있는 게 1부터 6까지 다 갈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원하는 건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래. 그러면 6으로 가는 거 빼버리면 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친구는 얘가 갈 수 있는 거 F1이 1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나머지 2, 3, 4 정의역에 있는 2, 3, 4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1, 2, 3, 4, 5, 6이 다 돼요. 그러니까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몇 개를 뽑아요? 3개를 뽑아요. 6H 3이야. 그럼 얘는 7C에 아니요 8C에 3이야. 그럼 계산하면 3, 2, 1, 8, 7, 6 쭉쭉해서 7, 8에 56가지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별히 뭘 빼야 된다고? F3이 6으로 가는 거 빼야 된다고요. 그럼 보세요. 저거는 이런 경우거든요. 1, 2, 3, 4 Y가 1, 2, 3, 4, 5, 6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1은 1로 가 무조건. 근데 F3이 6이래요. 그럼 얘는 1로 가. 그럼 얘는 1로 가. 4는 무조건 갈 수 있는 게 6밖에 없어요. 중복조합이니까 지금.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2의 입장에서는 몇 개? 여기부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그러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만 빼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면 전체는 요거에서 나오는 거 실제로는 50가지.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5가지가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 요건 작게 여사건을 이용한 거.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해 조건은 중복조합에 대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나중에 선택할 때 뭐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가는 그냥 중복조합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나하고 다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라 이 얘기죠. 그럼 얘를 만약에 내가 사건 A라고 놓고 얘를 만약에 내가 사건 B라고 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걸 만족한 상태에서 A 교집합 B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 말 아니에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 이런 얘기. 근데 얘를 구하는 게 지금 복잡해요. 그쵸? 생각보다 복잡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A의 여사건, 즉 A 그리고 B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요거에 대한 여사건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A를 만족하지 않거나 또는 B를 만족하지 않는 것을 구하여라. 요 얘기와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얘와 얘의 여사건들을 구해주고 걔들 두 개를 더해주면 끝나는 거야. 괜찮으세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F1이라고 하는 게 3보다 크다로 바뀔 겁니다. 맞죠? 따라서 나에 대한 걸 다시 쓰면 얘는 뭐라고 할까요? 요거를 나에 대한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이 친구는 F1이 3보다 큰 거. 그 다음에 다에 대한 거, 이걸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F3은 F의 1 더하기 4보다 큰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로 한번 해결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F1이 3보다 크대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F의 1은 뭐가 될 수 있죠? 4, 5, 6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얘가 4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F1이 5가 될 수 있고, 세 번째 F1이 6이 될 수 있어. 일단 세 가지는 일단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F1이 4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때 F1이라고 하는 거는 4가 들어가게 되면 4 더하기 4가 될 거니까요. 8보다 큰 거 F3이라고 하는 거는 8보다 커야 돼. 이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F의 1이라고 하는 게 5고 F의 1이 6이 되는 것들만 따로따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뭐냐? F1이라고 하는 게 4가 되면서 나머지들이 중복조합 조건을 만족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뭐야? 4, 5, 6이 남잖아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아야 돼요? 3개 뽑아야죠. 왜? 정의역에 지금 2, 3, 4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3H, 3이 될 거고, 이 친구 경우에서 몇 개예요? 5C, 3, 즉 10개다. 얘는 5, 6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러면 2H, 3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4C에 3이 될 거고요. 얘는 4개가 될 겁니다. 또 얘는 6이에요. 6. 그럼 나머지 그냥 하나야. 하나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얘가 몇 개예요? 총 15개가 될 겁니다. 됐죠? 거기다가 요거를 또 빼줘야 되겠지. 그러면 F1이라고 하는 게 얼마가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F1이 1이다. 요 다에 대한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F의 3은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보다 커야 돼. 그럼 6이에요. 그쵸? 만약에 F1이 2예요. 그러면 이때는 F3이 7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가능한 건 뭐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 그럼 F1이 1이고 F3이 6이 되는 거는 아까 했던 뭐예요? 요거랑 똑같네. 요 경우랑 똑같죠? 그게 총 몇 가지인데? 6가지예요, 얘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요게 6가지. 얘들은 여사건으로 지금 구한 거잖아요. 얘가 몇 개인데 총 21개야. 그럼 얘를 어디에서 빼요? 그냥 중복조합으로 했던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요것만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와.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거 6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선택하는 거니까요. 9, C에 4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4, 3, 2, 1, 9, 8, 7, 6. 그럼 여기 있는 거 8이고 여기 있는 거 2가 될 거니까 18 곱하기 7입니다. 그럼 7, 8에 56에서 7, 126. 126에서 몇 개를 빼면 돼요? 결국 21을 빼면 되겠다. 그럼 결국 답은 105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작게 여사건을 하는 것과 크게 여사건으로 하는 거, 이 두 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저 크게 여사건으로 하는 것도 알아두세요. 조건이 좀 저렇게 복잡하게 나올 때에는 우리가 배웠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명제, 뭐 부정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요 29번에 대한 거는 복습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 다 그렇긴 하지만요. 알겠죠? 마지막 30번입니다. 30번은 제가 보통 개념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원인에 대한 확률을 찾는 거다. 뭐 쉽게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베이즈 정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다양한 겁니다. 근데 그 다양한 원인 중에 내가 원하는 원인, 그걸로 사건 A가 발생한 확률을 구하는 거다. 얘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죠. 그냥 단계별로 밟아주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주머니 A에 흰 공 3개가 있고요. 검은 공 1개가 있습니다. 자, A예요. 흰 공 3개, 검은 공 1. B도 똑같아요. 흰 공 3개, 검은 공 1. 이 상태에서 주머니 B에 이제 1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실행 1과 실행 2를 한다고 합니다. 그림을 잘못 그렸지만 그래서 읽어보면서 1개의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첫 번째 이제 케이스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여기에 앞면이 나오는 게 있을 거고 뒷면이 나오는 게 있겠죠. 그쵸? 요게 전체적으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죠? 자, 앞면이 나오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꺼내어 B에다가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두 개를 뽑아가지고 넣어요. 그러면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아가지고 내가 넣을 거야. 얘는 뒷면 나오면 어떻게 한대요? A에서 임의로 세 개의 공을 꺼내어 주머니 B에 넣는데요. 이거 네 개죠? 전체는 네 개네요. 네 개. 그러니까 네 개 중에 두 개를 뽑고, 요거 같은 경우는 네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요? 세 개를 뽑아야 돼. 그 말이잖아요. 앞면 나오면은 여기에서 A에서 두 개 뽑아. 그 다음 뒷면이 나오면 A에서 세 개를 뽑아. 그리고 B에다 넣어. 요 얘기입니다. 실행위는 여러분들 문제를 읽어보세요. 직접. 주머니 B에서 임의로 5개의 공을 꺼내어 주머니 A에다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요게 이제 두 번째 거고, 세 번째는 B에서 A에다가 5개를 옮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경우를 한번 볼까요? 두 개를 B에 넣었어. 그러면 기존의 B는 4개였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6개가 됐고 6개 중에 5개를 뽑는 거야. 요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 경우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아니죠. 요거 케이스 두 번째 것도 B에서 A로 다시 공을 보낼 건데, 얘는 3개를 뽑아가지고 B에다 옮겼잖아요. 그럼 B에 원래 4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4개에다 3개가 더해진 거야. 그럼 총 7개예요. 그러니까 7개 중에 5개를 뽑아가지고 A에 다시 옮겨야 되겠구나. 요 얘기입니다. 이게 큰 틀을 잡는 거잖아요. 별거 아니죠? 문제 읽은 대로 그냥 쓴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실행위가 끝난 후에 주머니 B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앞면이 나온 건 이따 계산을 할 거고요. 요거 두 번째 게 A에서 B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옮겨지는 형태를 보면 하얀색이 2개 옮겨질 수 있고요. 하얀색이 1개 또는 검은색이 또는이 아니라 하얀색 1개, 검은색 1개 이렇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요. 뒷면이 나왔어. 그러면 하얀색 3개가 옮겨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2개하고 검은색 1개가 옮겨질 수 있겠죠. 이거밖에 없어, 케이스가. 괜찮아요? 그러면 첫 번째 요거에 대하여 한번 볼까? 요렇게 갔어요. 그럼 하얀색이 2개가 옮겨졌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4개에다 2개가 더해지니까 6개야. 근데 하얀색이 B에 안 남아야 돼요. 그러면 흰색 5개만 뽑아야 되겠구나. 요 경우. 자, 여기는요. 흰색 하얀색과 검은색 흰색 하얀색이 아니라 흰색 1개와 검은색 1개를 B에다가 옮겼어요. 그러면 어쨌든 전체는 6개야. 근데 그 6개 중에서 흰색이 안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흰색이 4개가 있을 건데 그 4개 다 뽑아야 돼. 그리고 검은색 1개 뽑아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하얀색이 3개예요. 그러면 하얀색 3개에다가 검은색 1개, 기존에 있던 4개에다가 요거 3개 더하니까 7개죠. 그럼 보세요. 흰색이 벌써 6개야. 그러면 여기서 5개를 뽑아서 내가 하얀색을 최대 뽑아도 5개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B에 하나가 남아있어요. 얘는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원하는 건 요거밖에 안 되겠다. 하얀색 2개, 검은색 하나. 그러면 하얀색이 총 5개니까 하얀색으로만 5개를 뽑아서 옮겨야 되겠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계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두 번째 거는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요. 하얀색 2개만 뽑아야 돼요. 그러면 3개 중에 2개를 뽑는 케이스가 첫 번째 거 요거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하나, 검은색 하나 뽑아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쓸까요? 왜냐면 케이스들이 다 나눠지니까. 자, 앞에 있는 것부터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일단 앞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하얀색 2개를 뽑아야 돼요. 근데 내가 전체 4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하얀색만 2개를 뽑아야 돼. 그러니까 3C2가 될 거야. 이게 두 번째 단계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단계일 때 하얀색을 5개 뽑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일단 옮겨진 게 전체가 몇 개였냐면 6개예요. 그럼 여기 6개 중에서 5개를 뽑을 건데 흰색이 실제로 5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개 중에 몇 개를 뽑는다? 5개를 뽑을 거다. 요게 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된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요 두 번째 거를 밑에다 써볼게요. 이 친구 앞면이 일단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4C2가 될 건데 흰색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고요. 검은색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는 1C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흰색 4개에다가 검은색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6C5가 될 건데 하얀색이 옮겨진 게 지금 하나가 될 거니까 4개 중에서 몇 개를 다 뽑는다? 다 뽑는다? 4개를 다 뽑는다. 그쵸? 그리고 검은색은 지금 몇 개예요? 2개야. 그 중에 하나만 뽑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2C1이 되겠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것만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2분의 1에다가 4, 30이 2로 나누니까 6이 될 거고요. 3이 될 거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6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더하기 여기 밑에 있는 거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6이 될 거고 3이 될 겁니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6이고 2가 될 거야. 그럼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케이스 1에 대한 전체 확률입니다. 두 번째 거는요. 요것만 해주면 돼요. 요것만. 그러면 일단 뒷면 여기 밑에다 쓸까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일단 뒷면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얀색 2개, 검은색 하나가 뽑혀야 되겠죠? 근데 전체가 원래 몇 개였었어? 4개였었죠. 4개 중에 3개를 뽑는데 하얀색에서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검은색에서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옮겨진 게 전체 몇 개냐면 7개입니다. 전체 지금 비에 있는 상태가. 그러면 7개 중에서 5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 하얀색을 무조건 몇 개 뽑아야 된다고요? 5개 뽑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 하얀색이 기존에 있던 3개하고 여기 추가된 2개가 있으니까 그냥 5C5가 될 거라는 거죠. 나머지는 뽑을 필요가 없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결국은 케이스 1과 케이스 2를 더해야지만 전체 확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하기로 연결을 해줄 거고 여기 있는 거 4분의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얼마예요? 21분의 1일 겁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7이 될 거고 결국 이 친구를 좀 간단하게 하면 2분의 1에다가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 4분의 1에 7분의 1이야. 근데 이 중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게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의 확률인데 그 중에 B에 넣은 공 중에 흰 공이 2개였을 확률 구하래요. 그럼 B에 넣은 거? 요거 마지막 거 얘하고 또 요거 첫 번째 거 그쵸? 그러니까 B에 넣은 공 중에 흰 공이 2개여야 된다. 내가 A에서 옮겼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요것과 그 다음에 요게 어디로 가야 돼요? 분자로 가야죠. 따라서 이 친구를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식을 써서 여기다 조금 작게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7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2분의 1을 다 약분을 해요. 다 2분의 1 약분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거는 1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28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12분의 1 더하기 28분의 1 이렇게 남을 겁니다. 자, 어차피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분의 1이 또 있죠. 그러니까 2분의 1을 다 약분을 시켜요. 그러면 결국 이거 그냥 싹 다 지우고 결국 6분의 1에다가 14분의 1에다가 여기 있는 거 6분의 1에 3분의 1에다가 14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얼마예요? 이거는 6분의 2가 될 거니까 6분의 3. 괜찮죠? 그럼 결국은 이 친구 통분한 거는 어차피 똑같이 약분이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6 곱하기 14분의 요거 그쵸? 그 다음에 6 곱하기 14분의 요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머지들만 생각을 하면 3 곱하기 14에 더하기 6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14 더하기 6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쵸? 따라서 위에 있는 건 20 여기 있는 거는 3 곱하면 42가 될 거니까요. 48이 될 겁니다. 그럼 4로 약분하게 되면 12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P분의 Q의 값을
더한 거를 구해라. 그러니까 얼마예요? 17이겠죠. 17.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만 잘해주면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친구는 단계별로 이렇게 밟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 형태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동전에 대한 거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A에서 B로 옮기고요. 세 번째, B에서 A로 옮긴다. 그 중에 하얀색이 하나도 안 남는 것들만 먼저 확률을 구하고 그걸 분모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중에 특별히 여기 A에서 B로 옮길 때 흰색이 2개였던 것들만 위에다가 올리는 거죠. 이게 원인을 구하는 확률, 베이즈 정리. 그렇죠? 조건부 확률에서 곱셈 정리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다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는 끝났습니다.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남은 입시 여정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